안녕하세요. 출산 장려 정책을 적극 찬성하는 강의하는 숙쌤 이진숙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사모님께 좀 도움되는 강의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저는 우리 사모님들이 출산하고 난 뒤 우리 애기 울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당황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민첩하게 엄마가 대응할 수 있는 울음 언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그때그때 대응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목록은 신생아 특징 그리고 베이비 사인 단계 울음 언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리 신생아 특징은 첫째 엄마는 이제 막 출산 엄마는 잘 모르겠지만 경산 엄마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죠? 태어나서 4주 이내, 즉 28일까지가 신생아지만 보통 한 달까지를 신생아라고 해요. 우리 애기들은 체온 조절은 혈액순환을 통해서 체온 조절을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 체온 조절이 미숙하다 보니까 우리 애기 같은 경우는 정말 기저귀 갈다가도 딸꾹질하고, 그리고 모유 수유하다가도 딸꾹질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에도 딸꾹질하다 보면 초보 엄마들은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는데 그렇게 놀랄 거 없다. 아직 호흡을 주관하는 횡격막이 제대로 발달이 미성숙해서 그런 거니까 우리 애기 딸꾹질하는 거는 걱정이 아니고 보통 100일 정도 지나면 괜찮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위 크기 굉장히 작아요. 위 크기는 보통 태어나자마자 어른 손톱만 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애기는 태어나면 보통 7일에서 10일 정도는 체중이 감소되는 거 알죠? 우리 애기는 태어나면 퇴변도 나와야 되고 보통 48시간 내에 퇴변도 나와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엄마 이 양수 속에서 퉁퉁 부었던 붓기도 빠지고 이러다 보면은 보통 7일에서 10일 정도 체중이 감소된다. 그리고 배꼽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10일에서 14일 이내 떨어지는데 신생아는 정답이 없어요. 애기들마다 기질마다 약간 달라요. 정말 보통 한 3, 4일 만에 떨어지는 애들도 있고 이러니까 난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엄마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뭐 애기들마다 다를 수가 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10일에서 14일 이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애기들은 아직 발달은 미성숙해요. 하지만 우리 애기는 이 스폰지처럼 빨아다닐 준비는 되어 있다. 대신에 후각도 조금 발달되어 있고 청각도 발달되어 있고 촉각도 많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좀 많이 스킨십 같은 거 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고 특히 입술 주위와 혀 감각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른들보다 체온 1도 높아요. 36.5도에서 37.5도 어른들보다 1도가 높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 애기는 어른들보다 체온 조절이라든가 이런 데가 굉장히 민감하다 보니까 엄마가 만들어준 환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 22도에서 25도, 습도는 45도에서 55도 정도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을 엄마가 조금만 신경 써서 케어해 주시면 도움되지 않을까 싶고요. 울음은 자신을 욕구를 표현하는 언어예요. 그래서 우리 애기는 태어나면 100일까지 굉장히 많이 울어요. 생각해보시면 엄마들은 왜 많이 울죠? 울 때마다 굉장히 당황스럽게 되지만 우리에게는 울 수밖에 없어요. 아 잠깐만요. 여름에 에어컨 틀고 긴팔 긴바지 입으면 되나요? 라고 이야기했죠. 출산한 산모님들한테는 우리 산모님들은 저는 출산한 산모님들한테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건 아기보다 더 중요한 사람은 산모다. 당연히 아기도 중요하죠. 하지만 여자는 임신과 출산을 거치면서 여성의 호르몬으로 인해서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이 호르몬으로 인해서 감정에 그걸 잡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예민해질 수 있거든요. 엄마가 행복하고 엄마가 즐거워야지만 우리 애기를 건강하게 케어할 수 있다. 그리고 엄마가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산모님들은 여름에 출산했다고 하더라도 에어컨 바람이나 이런 것들은 절대 닿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약간 긴 옷 그리고 긴 바지 입어야 되는 거 맞고요. 우리 애기들은 선선한 바람으로 22도에서 24도 정도 온도에서 맞춰주면 우리 애기는 이 체온 조절에 이 미숙함이 조금 선선한 게 더우면 남들보다 조금 더 더울 수 있으니까 약간 22도에서 25도 온도 정도가 가장 좋다. 약간 선선한 온도가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답이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 애기 같은 경우는 일단 태어나서 한 달 동안은 굉장히 불안하고 공부스러워요. 왜? 엄마랑 늘 같이 함께 하다가 갑자기 세상 밖으로 툭 놓은 우리 애기는
왜? 생리적으로 늘 함께하다가 갑자기 독립적인 체제로 바뀐 우리에게는 불안하고 공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울 수도 밖에 없고 모든 게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우리에게는 모든 게 굉장히 울음으로 말고는 터뜨릴 대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거든요. 근데 모르는 울음은 똑같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애기 같은 경우는 이 울음은 내 욕구를 표현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엄마가 조금만 민감하게 우리 애기 반응에 대해서 조금 대처하시면 우리 애기 울음을 조금 더 줄여 나갈 수 있는데, 우리 사모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울지 않고 케어할 수는 없다. 우리 애기들한테 우리 애기 울음에 너무 많이 당황하지 말라고는 말씀드려요. 네, 우리 애기 울지 않고 케어하는 전문가들도 없어요. 우리 애기는 울 수밖에 없지만, 하지만 울음은 조금 최소하게 엄마가 조금 민감하게 대응하면 우리 애기 케어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된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억양과 소리의 고조가 달라지고 원하는 것이 많을수록 자주 울음을 터뜨리니까 여기에 조금 민감하게 대응하면 도움되고요. 제가 여기에서 우리 바디랭귀지에 대해서 엄마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애기가 도대체 바디랭귀지를 어떻게 하죠? 슈퍼맨이 돌아왔다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슈퍼맨이 돌아왔다 쌍둥이 아들이, 그때 저 같은 경우는 TV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그때 유희재의 쌍둥이 아들을 굉장히 이뻐하면서 본 기억이 있어요. 그때 저 베트남이라든가 이 동남아 쪽에 여행을 갔는데 유희재 씨가 우리 쌍둥이들을 그냥 무작정 약국으로 보내더라고요. 모기약 사오라고. 사왔을까요? 못 사왔을까요? 언어도 안 통하는데 어떻게 사와? 그렇게 되나요? 당연히 사왔겠죠. 왜? 세계적인 언어, 바디랭귀지. 그래서 엄마들이 우리 애기를 조금만 관찰하고 약간만 세심하게 한다 보면 우리 애가 왜 우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울음 언어 어렵지 않다. 그래서 조금만 더 세밀하게 관찰하고 약간 우리 애기 입장에 대해서 엄마가 울 때 행동하는 걸 쳐다보면 도움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울음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울음 언어도 하나의 베이비 사인이에요. 그죠? 왜? 사인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베이비 사인은 단계가 있나요? 당연히 1단계, 2단계가 있어요. 1단계는 당연히 울음으로서 내는 거고 바디랭귀지로 따라오지만 2단계는 부모와 아기가 약속 동작으로 사용하는 언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울음 언어는 보통 100일 정도까지, 근데 보통 엄마가 한 달 정도 되면은 다 알아들어요. 왜? 엄마잖아. 그죠? 우리 애기 다 알아들으면서 우리 애기 울면서 따라가면은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한두 달 되면 다 알아들어요. 제가 이렇게 교육했더니 들려요 한 엄마들 조금만 신경 쓰면 다 알아들을 수 있대. 모든 엄마들은 난 다 알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럼 2단계는요 보통 4, 5개월 지나면서 엄마랑 아빠랑 애기랑 만들어가는 동작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사랑해, 코 작가, 뽀뽀, 더 주세요, 아파요, 이런 말들을 엄마들이 계속 반복해서 재밌게, 그리고 확장해서 칭찬해서 하다 보면은 우리 애기가 언제부터 사용해요? 8, 9개월 되면서 소근육, 대근육이 발달하면서 어느 순간 우리 애기는 따라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똑같은 언어를 계속 다르게 하면 따라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엄마 사랑해, 뽀뽀, 더 주세요, 이런 언어들을 똑같이 재밌게 반복해서 확장하면 우리 애들은 더 따라가면서 할 수 있으니까 엄마들이 가시더라도 항상 4, 5개월 되면은 엄마들 이런 것으로, 왜? 이왕 우리 애기는 엄마가 만들어준 환경에서 스폰지처럼 받아다녀요. 왜? 아직까지 뇌는 미성숙하지만 우리 애기는 천재로 만들어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엄마 아빠가 만들어준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은 제가 늘 강조하면서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항상 손 동작이라든지, 그리고 아직 큰 청각이 많이 발달 안 됐다지만 엄마 아빠 목소리는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 목소리에 익숙한 우리에게는 엄마 아빠 목소리 많이 들려주면서 딸랑이도 해주면 우리 애기 딸랑이 소리 나는 대로 고개도 돌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후각이 많이 발달되기는 애기는 엄마 수유 패드를 놔둔 쪽으로 얼굴 돌리기도 하는 우리 애기한테 엄마가 그런 방법들을 자주 사용해주면 우리 애기는 두뇌 발달,
그리고 촉각을 해주다 보면 모든 발달들이 굉장히, 그래서 어느새 우리 애기는 두뇌는 보통 2세까지 80%, 5살 때까지 90%가 발달된다잖아요. 엄마 아빠 만들어준 환경으로 우리 천재 만들기. 사랑 많이 받은 애기는 어떻게? 자존감 가. 사랑 많이 받은 애기는 사랑 베풀 줄도 안다. 그죠? 세상에 가장 멋진 아이로 케어할 수 있다는 거 절대 잊지 않기로 해요. 자, 그럼 우리 애기 울음 언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집중됐나요? 필기 필수죠? 들어가 봅시다. 자, 우리 애기 울음 언어는 5가지 언어예요. 어렵지 않아요. 이 5가지 언어는 엄마들이 그냥 보편적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본능적인 언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 배고파요. 나 졸린다니까. 나 너무 답답해. 가스 찼나 봐요. 트럼 시켜줘요. 난 너무 아파. 영하산통이야. 가스가 밑으로 빠지면 장에서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영하산통. 그리고 나 너무 불편해. 응아했어. 기저귀 갈아줘요. 나 너무 더워요. 이런 부분들을 엄마 아빠가 조금만 더 쉽게 우리 애기를 빨리 캐치해서 케어해주면 울음을 아무래도 줄일 수밖에 없겠죠? 울지 않고 케어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울음을 줄여가면서 엄마 아빠 사랑 많이 받고 케어할 수는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가져가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그럼 제일 잘하는 우리 배고파요부터 한번 알아볼게요.